지난 영상에 우리 정상우 선생님이 지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고 제 나름대로 저라면 혹은 제가 학생이었다면 이런 작품을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하게 된 요소가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이 정도까지 공들여 지을 거면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렵게 이 제목의 문장을 뽑았겠죠. 이제 그걸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이게 이제 매우 긴 제목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자체가 어떤 조형성을 목표로 작가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조형 언어를 구축한 그런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작품을 혹은 있는 물체를 혹은 있는 대상을 그대로 이제 특정한 맥락화시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재적 접근했을 때 내가 작가였다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그러면 일단은 죽음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죽죠. 육체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육체적인 게 있으면 어쨌든 심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의 사상, 철학, 생각들이 계승되어 오고 있고 우리는 그런 가치들을 또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굳이 이 작가가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육체적 죽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 보면 물리적 삶이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 삶이 무한대로 지속 가능하다. 이제 이거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머릿속에 있는 이 관념을 시각화하려고 한 것이 이 사람의 기본 착상인 것 같다.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물리적 죽음이 어쨌든 삶으로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 하우트를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상어를 선택했고, 상어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상위 포식자고 포악하고 무엇인가 군림하고 폭력적인 이제 그런 거대한 존재를 죽음으로 형상화시켰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시각적 충격이 매우 클 수 있으니까 상어를 선택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상어를 선택한 게 끝은 아니잖아요. 상어가 죽어 있는 상태면 죽음이 죽음이니까. 그러면 그 죽은 상태를 삶으로 이제 지속시키겠다는 건데,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 죽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정지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썩는 것, 부패하는 것. 그 당연히 이제 죽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물리적 죽음은 뭐 영혼이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물리적으로는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지한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썩잖아요. 죽으면 부패되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방부 처리함으로써 지속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착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어로 치면 마치 어항과 같은 이 우스꽝스러운 공간에 포름알데히드를 용액을 이렇게 뿌림으로써 부패하는 것을 막게 만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어에게 동력장치를 달아줌으로써 움직이게 만듦으로써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느낌을 주려고 이런 작품을 형상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제 저는 다른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 그리고 이 작가가 어렵게 고안해낸 이 문장 혹은 제목 이것만 가지고 이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여러 각도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작품이 지금 제시되었고 작품이 미술관이라는 맥락 속에 제시되었고 누군가는 이 작품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가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정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가설을 죽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가설을 입증시킨 거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누가 왜 이런 물리적 죽음의 불가능성, 어떻게든 사람을 물리적으로 살아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상태가 매우 멋있거나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니까 기괴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이런 기괴한 형태로라도 지속시켜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개개인이 본인의 해석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면 그 작품 해석을 한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판단의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작품인가 혹은 좋지 않은 작품인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놓고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혹시 이 작품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 뭔가 와 이건 되게 멋있다, 뭐 위대하다, 설득력 있다, 좋은 작품이다 라는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내재된 논리에 대해서는 작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납득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리만 존재한다고 해서 예술이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예술은 그 이상의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형규쌤 어떤 느낌이었어요? 소재도 그렇고 이걸 전시실에서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임팩트나 예상치 못함, 이 되게 큰 충격으로 일단 딱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제목을 보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충격 같은 걸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 죽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논리대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해 줬어요? 어떤 뭐 새로운 시각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것 혹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저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할 계기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어쨌든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줬다. 뭐 그렇게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매우 극단적인 자극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극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죽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죽음만큼 강렬한 소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표상하는 소재를, 진짜 살아있는 거를, 그리고 거대한 포식자를, 엄청 큰 압도적인 존재를 죽음으로 표상화했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드러낸 양상 자체도 매우 위압적일 것 같아요. 이거 마치 봤을 때 그 푸르스름한 이 액체 속에서 막 상어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평범하지 않고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극단적 자극을 추구했고 그 자극이 매우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자극에 비해서 담고 있는 내용보다 이 자극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극의 강도에 비해서 왜 이 정도까지 자극을 줬어야 될 만한 컨텐츠가 지금 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죽음이 어떻다라는 새로운 통찰을 전혀 얻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을 너무 평면적으로 몸과 영혼으로 나누고, 또 몸도 그냥 1차적인 시각 안에서 그냥 움직이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든다라는 이 시각 자체가 그냥 매우 형식 논리적으로 뭔가 제한된 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이 죽음을 이렇게까지 형상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전에 이제 정상훈 선생님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나름대로의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을 했고요. 저는 그 방법에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검증된 충분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유형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이 제목이 주는 모호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든 거고,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직관을 믿고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 범주 내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